접수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강릉시는 신고된 현장을 조사해 최대한 피해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을 실시합니다. 각계에서 피해 복구 성금과 물품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일대 선로가 불타면서 일부 지역 KT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시됐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4명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 피해 신고 1차 접수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강릉시는 피해 물품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단 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최대한 피해품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겐 공무원들이 한 명씩부터 설명해 줍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시 가입 정보 가입 정보 적어 주시고요. 워낙 다급했던 당시 피해 상황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합니다. 갔다가 이제 또 뭐 생각나면 또 오고 이제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러시. 예, 피해 보신 분들이. 이번 산불로 창고 한 동과 농기구를 모두 잃은 최남순 씨. 산불 당시 경황이 없어 신고서에 미처 못 쓴 게 많았는데 강릉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해줬습니다. 없어가지고 뭘 적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손수레는 뺐거든요. 안 적었는데 시청에서 와서 적어 놓으셨더라고. 이 안에서 뭐가 탄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오일도 있었고 통비닐도 있었고. 강릉시는 주민들의 신고서를 토대로 농업, 산림, 건축 등의 분야를 나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서에 미처 쓰지 못한 피해품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이를 바로 확인하고 피해 물품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정황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피해 입은 농업인들이 하나라도 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까지 강릉시와 강릉 아레나, 경포동 주민센터에서 산불과 강풍 피해 관련 1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7일까지 재난 신고 접수를 해주시고 신고 접수를 하실 때는 피해 받은 사항을 꼼꼼히 좀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산불과 강풍 피해를 합쳐 600여 건. 강릉시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선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주민들이 피해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물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산불 성금 1,000만 원을 강릉시에 기탁하고 네이버는 10억 원, 태영건설은 3억 원을 구호단체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국 각지에서 보낸 생수나 컵라면 같은 구호 물품은 모두 2만 8천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인 강릉 아레나에서 재난 심리회복 지원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센터는 오는 15일까지 8명의 심리활동가들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전문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연계가 필요할 경우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치료 연계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최대 화두는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까 논의하는 겁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까지 열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는데 강원도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4명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습니다.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폐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허영과 이양수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원도의 목소리가 커지려면 지역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철규와 이양수 의원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수도권과 같은 도시지역 1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뽑고 농산 어촌은 지금과 같이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강원도 각 지역의 대표성이 지켜진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선거구 제도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 소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허영 의원은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도 포함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춘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가 한데 묶이는 비정상적인 선거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춘천에서 5만 6천 명을 꿔서 철원, 화천, 양구하고 지역구를 구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역대 최악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모두를 줄이는 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도 선거제 개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100명 국회의원들이 낸 의견을 검토하고 결의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순전히 의원들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올해 첫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북방 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황금어장인데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첫날부터 무게 35kg의 대문어가 잡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동해. 북위 38도 33분 어로 한계선 앞에 148척의 어선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 일제히 북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겨울철 3개월 닫혔다 열린 황금어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장에 도착한 어선들은 낚싯줄을 풀고 당기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선장 혼자서는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뜰채, 해경이 서둘러 올라타 돕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안간힘을 쓰며 들어올린 건 저도어장의 명물 대문어. 문어 대가리가 성인 머리보다 크고 무게도 35kg을 훌쩍 넘는 초대형입니다. 또 잡으려고 오는 거지. 오늘 큰 거 잡으셨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35kg 되겠네. 저도어장의 대표 어종은 문어인데 오늘 하루 어민들이 잡아올린 문어는 4,000kg에 이릅니다. 저도어장은 NLL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불과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해안 최북단 어장으로 고성군 선적 어선들에 한해서만 개방됩니다. 매년 조업을 하다가 어장구역을 벗어나는 어선이 생겨나는데 올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해경과 해군의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유관기관 간 저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는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속속 항구로 돌아오면서 모처럼 위판장에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아직 수온이 낮아 조업량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수산물의 보고 저도어장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엄청 차가워요. 6도 정도 나와 물이.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런지. 맑은 날 금강산이 지척으로 보이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 이곳에서 어업인들은 연말까지 만선의 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가 지난 4.11 산불로 인해 지역 대표 관광지 경포에 피해가 이어지자 신속히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포 주변의 송림과 가로수,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 강원도 등과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여행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강릉 관광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일대 일부 통신에서 장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 안현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폰과 인터넷망 등이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서 통화가 되지 않고 인터넷상의 숙박업소 홈페이지 접속과 각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T 측은 해당 지역의 중계기와 선로가 불에 타 통신 장애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 복구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비상체제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황사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가 원활히 확산하고 내일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지난 11일부터 관측된 황사가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내려갔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강원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로 탄소 중립 자족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내년부터 2033년까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비전 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등을 포괄하는 연차별 로드맵과 성과 관리가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70억 원을 들여 부평산업단지의 물순환 회복시설과 녹지 면적 증대, 흙탕물 등 비점 오염물 유출을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산업 수요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 육성에 나섭니다. 내년 개교하는 한국항공고 항공정비시스템과를 비롯해 강릉중앙고 항공기계과와 전기과, 동광산업과학고 조리과학과 등 교육감 공약 연계와 신산업, 뿌리산업, 생활서비스 등 9개 학과를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 2.0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스터학과별로 6천에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 다양한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릉 지역의 첫 수소 충전소가 강릉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구축돼 오는 17일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